여수시가 박람회장 사후 활용 차원에서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에 나섰습니다. 박물관이 유치되면 해양 관광도시로서의 상승 효과가 기대되지만 도내 7개 시군이 공모 신청 의지를 밝힐 만큼 경쟁은 치열합니다. 여수 어민 가운데 과거 조업 도중 북한에 납치됐다가 풀려난 납북 귀환 어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남한으로 돌아온 뒤에도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만 매년 20만 대 이상의 자동차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세금 미납자에게는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내는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교사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10대 고등학생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이 학생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시가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에 나섰습니다. 여수시 의회 차원에서도 박람회장 내 관련 부지 구입 예산 확보까지 약속하며 적극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양한 국내 해양수산 문화의 전시와 교육 기능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전남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 해양수산박물관은 부지 면적만 4만 2천여 제곱미터에 국비 1,200억여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특히 연간 운영 예산만 110억 원에 상시 고용 인력도 130여 명에 이르면서 사실상 작은 공공기관 한 곳이 들어서는 셈입니다. 여수시가 이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의 유치에 뛰어들었습니다. 10월 16일부터 범시민 또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서명운동에 돌입을 해 있고 어제 19일자로 우리 그 일정에 의해서 우리 수산자문단 회의를 거쳐서 지금 또 우리 어업인 단체라든가 수협 등을 통해서 지금 대대적으로 그 전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의회도 박물관 유치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당초 여수시는 사업 후보지로 시유지인 진모지구를 검토했는데 의회가 먼저 나서 토지 매입 예산 500억 원의 확보를 약속하며 박람회장 내 부지로 옮겨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회는 박물관이 여수에 설립 운영되면 해양 관광도시로서의 상승 효과는 물론 박람회 정신을 살린 사후 활용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해양수산박물관 유치는 우리 여수가 해양도시로 품격을 한층 더 높이고 해양교육, 해양연구, 해양산업을 이끌어가는 도시로서 새롭게 발돋움할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수시를 포함한 도내 7개 시군이 공모 신청 의지를 밝힌 가운데 전남도와 광주전남연구원은 다음 달 7일까지 공모 신청을 받아 같은 달 17일 최종 사업 대상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의 성공적 유치를 통해 기존 청소년 해양교육원, 국립해양기상과학관과 연계한 남해안 해양교육의 핵심 거점으로 여수 세계 박람회장이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여수시와 남해군이 해저터널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와 남해군은 오는 2029년 완공 예정인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 구축 사업이 현재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면서 지연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고 사업자가 조속히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또 총 사업비 6,974억 원에 급등한 원자재 가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데 공감하고 정부에 증액을 요청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 사업은 지난해 9월 정부 계획에 반영됐으며 지난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지만 한 업체만 단독 입찰해 현재 재입찰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순천시가 내년 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관내 장애인 단체들과 함께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19일과 20일 척수장애인협회와 농아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들과 순천만 습지를 점검했으며 오는 23일에는 시각장애인협회와 함께 순천만 국가정원을 방문해 장애 유형별 편의시설 설치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순천시는 현장 방문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완하고 사후 확인할 계획입니다.
조업 도중 북한에 납치됐다가 풀려난 어부들을 납북 귀환 어부라고 부르는데요. 남한으로 돌아온 이후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북한과 인접한 강원 지역뿐만 아니라 어민이 많았던 전남 지역에도 억울함을 풀지 못한 납북 어부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분을 강서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1971년 5월 19일) 이제는 백발이 성성해진 83살 신평옥 씨가 납북되던 50년 전 그날의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여수선적 독림호의 선장이었던 신 씨는 선원들과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조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고 유독 조기가 많이 잡히던 그날 북한 경비정이 독림호에 접근했고 신 씨와 선원들은 그대로 북한에 끌려갔습니다. 그 연평도 안개랑은 또 무섭습니다. 옆에 사람도 지나가서 몰라요. 그럴 때 그 배가 어디서 왔나 친다 몰라. 배 대인 때는 이제 뻥때로 빨간 모자. 우리가 잡혀가면 뭐라 겁니까? 다 뒤져간디. 신 씨와 선원들은 1년여 후 남한으로 귀환했지만 곧바로 어디론가 끌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신 씨는 당시의 고통스런 기억을 조심스레 털어놨습니다. 지령 받았고 하면 그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어요. 잠을 못 자게 맨들어요. 여따가요. 막대기 대놓고요. 못 받고 가시오. 위에서 어깨 누르고 이거 발로 올라타 보시오. 신 씨의 고향인 여수 적금리에 딸린 작은 섬 소당도. 고문을 견디다 못해 신 씨가 소당도에서 북한과 접선하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하니 그제서야 고문이 멈췄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안 때려요. 그러면 진정 네가 그런 말 해주시면 너는 안 맞을 거 아니야. 왜요? 근데 거짓말 하는 뭐. 조사 끝에 재판에 넘겨진 신 씨는 1973년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와 월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억울했지만 당시엔 달리 손쓸도리가 없었다는 신 씨. 출소 이후에도 신 씨와 가족들은 주변으로부터 빨갱이라는 오해와 차별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지금 교육 쌓고 하는데 왜 전혀 하는데 안 하냐 이거요. 그게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요. 현재는 폐허가 돼버렸지만 당시 신 씨가 지목했던 소당도 인근에는 방위군이 보초를 서는 초소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지령을 받았고 왔다고 해서 이제 한 거죠. 나 그렇게 생각해요. 나 때문에. 차별과 편견 속에 지난 50년을 숨죽여 살았지만 이젠 진실을 말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고 싶다는 신평옥 씨. 신 씨는 1심 선고를 내렸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조만간 재심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시가 최근 개발 사업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해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행정 6급 법률 전문 일반 임기제 채용 공고를 통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2년 임기의 주당 40시간 근무 조건의 신규 인력을 다음 달 중에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와 함께 개업한 변호사 가운데 공모 또는 내외부 추천을 받아 5명 이내의 고문 변호사를 위촉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상포지구와 웅천지구 등 관내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 사업자들과의 법정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행정력 낭비와 시민 불신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만 매년 20만 대 이상의 자동차들이 부과된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주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자체가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방세 체납 차량 단속 차량이 거리를 달립니다. 카메라가 주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합니다. 자동적으로 체납 차량 여부가 확인되고 밀려있던 자동차세까지 나타납니다. 목포에서만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량이 9,900여 대, 체납된 세금은 22억여 원에 이릅니다. 연락 접수가 그때 가는 거예요? 41만 360원이고요. 바로 납부 가능하시면 계좌번호 보내드릴까요? 네. 세금 체납 차량에 차량 운행을 못하도록 하는 번호판을 떼어내는 번호판 영치. 조세 정의 실현은 갈등과 시비에 휩싸이기 일쑤입니다. 번호판을 그렇죠. 못되게 막 몸으로 막으신다거나 그런 분이 간혹 있어요. 최대한 몸싸움까지 안 하려고 접촉은 안 하는데 제가 뭐 경찰에 연락하겠다.
목포에서 자동차세를 20년 넘도록 납부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가 있을 정도로 체납 차량을 찾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주야간 가릴 것 없이 세금 징수반과 체납 차량의 숨바꼭질이 계속됩니다. 이 차량은 자동차세를 4번 납부하지 않아 이렇게 번호판이 영치됐습니다. 밀린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되면 다시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차량 운행을 제한해서 납세자를 압박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치를 하면 차를 운행을 못하니까 세금을 낼 수밖에 없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남에서 자동차세가 납부되지 않은 차량은 76만 2천여 대로 매년 25만 대꼴. 체납된 세금액이 해마다 200억 원을 넘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광양 전어축제가 이번 주말에 열리는데요. 전어 어획량이 평년 수준을 되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시 어민회 등은 최근 사흘간 광양만 일대 전어 어획량이 하루 평균 1톤가량을 기록했다며 축제 진행에 차질이 없는 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민회 관계자는 이달 초 태풍 등 강한 바람 탓에 조업 일수가 줄고 바닷물 수온까지 올라 전어가 잡히지 않았지만 이번 주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어획량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축제는 광양 진월면 망덕포구에서 모레부터 사흘간 전어잡기 체험과 가요제, 씨름대회 등 다양한 행사로 진행됩니다. 고흥군이 지역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번 달부터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을 적극 투입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신청 농가가 입국 유형을 선택해 근로자를 배정받을 수 있으며 매년 상반기는 전년 12월에, 하반기는 6월에 각각 참여 농가를 신청받아 법무부 승인 후 순차적으로 배정됩니다. 고흥군이 이번 하반기에 법무부로부터 승인받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농업 분야 137명과 어업 분야 288명 등 총 425명으로 지난 6일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해 현재 44명이 농가에 배정됐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은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당분간 아침 저녁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 낮과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보시겠습니다. 여수가 18에서 24도, 순천이 14에서 26도, 광양은 15에서 26도, 고흥은 14에서 25도입니다. 광주는 15에서 26도, 목포는 16에서 25도를 보이겠습니다. 파도는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바람은 초속4에서 11m로 불겠습니다. 만조 시각은 오전 7시 14분, 간조는 새벽 1시 29분입니다. 당분간 비 소식은 없지만 구름이 많이 끼면서 흐린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또 내륙을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벌어져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여교사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학생의 휴대전화에는 사진과 영상물 수십 개가 저장돼 있었습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 지난 5일 국어 수업이 진행 중이던 교실에서 한 학생이 교사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방과 후 수업이 끝날 무렵 교사는 교탁 아래 숨겨져 있던 한 휴대전화를 발견했습니다. 카메라 기능을 켜둔 채 화면 밝기를 어둡게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확인했는데 교사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물 80여 건이 나왔습니다. 휴대전화의 주인은 이 고등학교의 3학년 남학생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 학생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사진과 영상물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학교 내부에선 여러 명의 교사가 같은 수법으로 불법 촬영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교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학교에서 특별 휴가 및 연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 교육 등을 통해 가지고 교육활동 보호를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한편 해당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불법 촬영을 한 학생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3분 광양시 금호동 부두에 정박 중이던 선박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번 화재로 배에 타고 있던 선원 4명 중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화상으로 1명은 숨지고 1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기관실에서 발생한 폭발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2023 순천국제정원박람회 홍보 동영상이 SNS에 공개된 지 열흘 만에 총 누적 조회수 50만에 육박했습니다.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숏폼 영상 4편과 브이로그 영상 1편을 순차적으로 공개했으며 15초에서 1분 분량의 짧은 홍보 영상은 조회수 50만 회에 이르는 등 MZ세대를 중심으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조직위 측은 아름다운 배경을 보고 방문 욕구를 자극하는 온라인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